자, 이어서 작전주 돌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소개할 작전주는 저의 옛 연인 같은 한때 엄청 제가 좋아했지만 한 2, 3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지금 관심을 갖게 된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를 오늘의 작전주로 골라봤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들려오게 될 삼성전자의 HBM의 희소식이 있다면 그 밑단에서 가장 기뻐할,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 역시 이오 테크닉스다라고 해서 오늘 내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때 HBM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실적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겸사겸사의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있다면 또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의 주가 레벨 정도가 이오 테크닉스의 진입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오 테크닉스 골라봤습니다. 최근 1년 반, 2년 보면 주가가 정말 안 좋죠. 그래서 가온 칩스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왜일까?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HBM3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오 테크닉스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전문 기업, 레이저 장비 하나로 5만 가지를 다 하면서 커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마 2010년, 2011년일 텐데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오 테크닉스와 연을 맺게 돼서 최초의 저 레이저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OLED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문 장비 기업, 레이저 전문 장비 기업으로 왔는데 항상 보면 레이저 마커,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다이싱, 레이저 그루빙 좀 비슷하지만 약간 용어가 한 번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과연 레이저를 가지고 뭐를 해? 라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한 건데 저 정도 표는 한번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저 마커라는 거는 반도체에 장비를 이렇게 세우는 데 쓰는 그 기록을 담는 거, 제조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나? 어닐링이라는 것. 어닐링은 이제 웨이퍼에 이제 반도체 거기에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이게 뒤틀려지거든요. 그거를 평평하게 한다. 제대로 복원을 시킨다. 딱 맞게 어닐한다라는 작업에서 이제 어닐링. 저것도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 어닐링이고요. 레이저 커팅. 그리고 레이저 그루빙, 이게 지금 가장 뜨고 있는데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저 두 개를 또 한 묶음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루빙이라는 작업은 뭐냐? 이제 레이저로 그 웨이퍼 쪼개기 전에 홈을 좀 내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레이저 그루빙이고, 다이싱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잘라낸다. 지금은 블레이드라는 날을 통해서 잘라내는데 웨이퍼를 얇게 써는 거죠. 저걸 이제 다이싱 작업을 레이저로 한다라고 해서 레이저 다이싱.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오 테크닉스가 왜 HBM과 연관이 있냐? 지금 저 레이저 그루빙과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앞으로 좀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레이저 마커가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시장의 95%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오 테크닉스 공부를 하실 때 아니 레이저 마커가 1위인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겠지만 그 레이저 마커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딱 저렇게 누가 제조 연원일 누가 만들었나 저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마치 우리 군복으로 따지면은 오버로크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게 이제 세계 1위예요. 저기를 그냥 모든 사람은 저 이오 테크닉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크지 않지만 따박따박 어떤 실적의 밑받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인 것이고요. 큰 보면 내수가 한 60%, 나머지 장비 수출도 꽤 합니다. 한 40%의 레이저 관련한 장비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엊그제 나온 뉴스를 봤더니 애플이 자사 AI 칩이 M4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M4에 이오 테크닉스의 그루빙, 아까 말한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도입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루빙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웨이퍼에 자르기 전에 홈을 좀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그루빙이 들어갔다면 이제 레이저 다이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층을 다 끝난 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쪼개는 건데 이게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200나노, 100나노 시절에는 칼날로, 블레이드로 그 일본 디스코 업체가 잘하거든요. 잘라도 되지만 이게 이제 2.5D, 3D에 12단을 쌓고 이랬을 때는 블레이드로 칼로 자르기에는 이게 다이싱 작업이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레이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후공정 쪽에서 이 레이저 다이싱에 대한 것들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HBM이 뭔가가 힘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따라붙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곳들도 칩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도 함께 이오테크닉스에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 한 3주 전이었나요? 유리기판 테마 나왔을 때 또 이오테크닉스가 거기 가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구멍 뚫을 때 그 레이저 드릴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그 유리기판에 드릴러도 공급을 준비할 거다라고 해서 유리기판 테마주로도 함께 엮였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1분기, 2분기 안 좋았고요. 아마 3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저 표를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이제 제가 앞서 저의 옛 연인 같다. 그때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보면은 매출이 거의 연간 4천억 뭐 그 이상도 나오지 않았고, 영업이익률도 15%, 20%씩 나왔는데 최근 2년간 완전히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 특히 삼성전자가 HBM에 좀 희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다시 분기 매출 1,000억씩, 1,100억씩 하게 되면 3, 4분기에서 1,000억 하면 2,000억 올라가고, 내년 쪽에 다시 4,000억대, 연간 기준입니다. 5,000억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레이저 스텔싱, 레이저 다이싱, 또 레이저 그루빙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면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HBM 희소식이 들릴 때 가장 웃을 수 있는 기업 이오테크닉스를 오늘의 작전주로 골라봤습니다.